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이크가 켜진 채 모르고 나눴던 이른바 레임덕 뒷담화. 이 정권이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마치 4년이 지난 것처럼 공무원들이 안 움직인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버스 대란을 공격했던 그 뒷담화 사건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관료들은 이 일은 청와대가 다 망쳐놓고 이것을 설거지하고 집행을 하는 관료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느냐라는 볼멘 소리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중요한 정부 부처의 레임덕 후폭풍에 관해서 이 과장급들을 포함한 이 관료들의 얘기를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합동참모본부가 작전을 잘못 수립해 놓고 엉뚱한 고지를 점령하라고 명령을 내려놓고 병사들을 떼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 전방의 사단장, 대대장, 중대장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런 지적들입니다. 또 비유하자면 사장과 회사의 경영진이 엉뚱하게 부실한 제품을 개발을 해놓고 영업사원들한테 매출을 올리지 못한다고 닥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정권이 내부로부터 금이 가고 쩍쩍 갈라지는 파열음이 들리고 내부로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이 정권의 수뇌부 책임입니다. 아마추어 정책, 옳지 못한 정책, 엄청난 부작용이 눈에 보이는 정책,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니까 현장에서 정말이지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요 부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레임덕 갈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이 김수현 실장과 이인영 대표가 뒷담화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든 건 오는 15일 버스 운전사들의 대규모 파업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지적을 했는데 국토교통부 관료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일단 이 주 52시간이라는 제도 자체가 최저임금의 29% 난폭한 인상처럼 무리한 정책을 아무런 대책 없이 청와대가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버스 대란만 보더라도 가장 이 핵심적인 대책은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버스 회사들로 하여금 주 52시간으로 평균 80에서 100만 원의 월급이 줄어드는 버스 기사들에게 월급을 인상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대책의 핵심인데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에게 버스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라고 청와대나 또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압박을 가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주 52시간 확대를 하더라도 정책의 확대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버스 업계처럼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특례 조항으로 해야 되는데 정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점들이죠. 2번 산업자원부 탈원전. 자, 이것은 버스 대란만큼이나 심각한 것입니다. 탈원전이라는 정책은 산업자원부의 관료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또는 이 중고등학생들조차도 젊은 세대들조차도 이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정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의 관료라면
뭐 일반 국민들보다 2배, 3배 더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어붙이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일선 공무원들의 반감과 고통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3번 이 재정경제부. 한나라 경제정책의 근간을 쥐고 있는 이 경제부처는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이 최저임금의 난폭 인상이 그 폐해가 눈앞에 명백하게 보이는데 이 엘리트 머리 좋은 관료들이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왜 전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왜 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정치적 결정의 문제, 정치적 의사 결정의 문제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왜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재정경제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최저임금의 난폭 인상을 둘러싼 레임덕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4번 외교부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비핵화 협상에 관한 중요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설거지와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는 일을 외교부에만 맡기고 있다. 저는 이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판문점 선언 때만 하더라도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외신 기자들에게 영어로 바꿔서 내보내는 일을 청와대가 그때 했었습니다. 청와대의 이 외신 담당 비서관실에서 했었는데 그 영역이 실질적으로 판문점 내용과 완전히 딴판이어서 그래서 이 외교부가 나중에 이 유엔에 이 제출을 하는 최종본에서 바꿔야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사례, 그리고 두 번째, 각종 정상 외교의 파행과 관련된 뒤치다거리.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를 잠깐 들렀을 때, 아니, 체코의 대통령도 그 나라에 없는데 체코 총리를 만나서 엉뚱하게 무슨 뭐 원전 세일즈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아니, 그 부인 김정순 여사와는 체코 시내를 관광을 하고 이런 스케줄을 하고 했는데 청와대가 이것이 분명히 이 회담인데 체코 총리와 가진 회담인데 왜 비공식 면담으로 자료를 내느냐라고 외교부를 질책했던 사건. 아니 그것이 무슨 회담입니까? 그것이 완전히 망신스러운 면담 아니겠습니까? 자, 최근에 공무원들은 특히 아주 엘리트 이 젊은 사무관들은 윗선에서 예를 들자면 과장이나 국장이 정책 보고서에 관한 수정 지시를 내릴 때 이거를 국수, 과수 이런 이 암호로 국수는 국장이 수정을 지시했다. 과수는 과장이 지시했다. 이런 표현으로 누가 이 정책을 어떻게 바꾸라고 지시를 했는지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이 잘못된 정책들에 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때 어느 선에서 누가 어떤 결정으로 잘못을 했는가를 명백하게 기록을 해놔야 후환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사무관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탈원전 정책이라든가 주 52시간 최저임금, 각종 정상회담, 정상 외교를 둘러싼 실무 준비, 얼마나 제가 판단할 때는 세상이 모르는 이상한 스토리들이 많겠습니까? 왜냐? 대통령과 청와대가 말이 안 되는 것을, 비정상적인 것을 밀어붙이려 하니까 정상적인 시스템에 익숙한 현장에서 얼마나 이 비명소리와 파열음이 들리겠습니까? 저는 사무관들이 저런 일은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조기 레임덕 갈등은 제가 열거한 4개 부처에만 있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국가보훈처, 피우진 처장이 공산주의자에게 독립유공자 훈장을 준 사건, 얼마나 뒷얘기가 많겠습니까? 자, 그리고 블랙리스트가 환경부뿐만이겠습니까? 산자부도 이미 대거 발견이 됐고, 자, 그리고 탈원전 정책 때문에 대규모 적자를 뒤집어 쓰고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이런 공기업들, 얼마나 이 관련 공무원들이 기록을 해두고 있겠습니까? 가장 늦게 레임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국방부. 국방부에서도 몰래 기록을 해두는 관료들이 왜 없겠습니까? 송영무, 정경두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조기 레임덕. 이 쩔뚝쩔뚝거리는 오리의 이 고통스러운 걸음걸이가 떠오릅니다. 감사합니다.